출산율 이슈에 민감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출산율이 미친듯이 떨어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까에 대해서 많은 토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와중에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찌르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남자 기준 25%, 여자 기준 30%라는 것이요. 20대 이야기도 아니고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30대까지 포함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1학번이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리 조사한 연애율을 봤을 때 50%였다라고 뜬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도 저는 꽤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주변에만 봐도 뭐 한 70%는 연애하는 것 같았는데 50%가 의외로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 보다, 나 같은 인간이 또 있나 보다 하고 뭐 나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혼 남녀들 대상으로 25%, 30%가 나왔다는 것은 딱 8년 만에 사람들이 연애를 미친듯이 안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외식 물가도 너무 늘었고 영화비도 너무 늘었죠. 연애하면 단골 코스가 뭐 다들 그렇잖아요.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삼신기 모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비용이 제법 많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경제 유튜버가 아닌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문화 쪽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토로가 되는 부분은 일단 나는 연애를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아까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만큼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로 여유가 없어서 연애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자신이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해도 나는 연애를 못할 거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믿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부분은 남녀 가릴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왜 눈이 높아졌는가? 이 부분은 과거에 제 출산율 영상에서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에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들처럼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생각하는 남들처럼의 시야도 상위 10%, 20%의 케이스를 보면서 남들처럼 키우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니까 매달 맞벌이로 700씩은 벌어야 적금도 부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 자체가 상위 10% 정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한다라고 믿는다고요. 이것은 연애에서도 당연히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연애, 돈의 S급 쿨 뷰티 미녀에다가 오마카세 심심하면 한 번씩 땡기고 가끔은 호캉스도 즐기면서 어디 가서 싫은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연애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와중에 요즘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인식은 엄청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상적인 연애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나는 한남콘이니까. 여자라고 뭐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12한 유종 하나겠죠 뭐. 연애라는 말이 실제로는 이상적인 연애와 동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애를 못한다에 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연애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 혹은 사랑에서 상처받아본 사람들이 가장 극심하게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쪽은 사실 뭐라고 왈가왈부하기 힘듭니다. 자기 인식이 박살났든 트라우마가 강렬하든 연애를 안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재밌는 소식을 하나 더 보면, 미혼자 6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애 경험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20%나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솔로죠. 연애를 해봤음에도 안 한다라는 건 40%고요.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제 시청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연애를 왜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땅히 떠오르는 대답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연애를 왜 안 하냐라는 물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던져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연애를 왜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니 그냥 하면 좋지 않나? 라거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기분이나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그냥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태솔로 비율로 보아 이 말들은 결국 설득이 되진 않습니다. 말로야 뭔들 못하겠어요. 다 좋죠. 기타를 치는 것도 정서적 안정이 되고, 집에서 게임하는 것도 정서적 안정이 되고, 유튜브 보면서 허벅지를 버벅버벅 긁는 것도 충분히 정서적 안정이 되는 시대잖아요. 연애란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떤 비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또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도 세대가 높을수록 납득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냥 어디든 가서 하면 안 되나? 길 가면 100이면 100 이성을 볼 텐데 그냥 그 사람에게 말이라도 걸어보면 안 되나? 이게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연애율이 박살난 부분을 경제적으로 해법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 의문 자체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은 쉽지 않음이기 때문이에요. 이혼 남녀의 연애율이 25%에서 30%면 길 가다 말 걸었을 때 지랄은 연애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음. 길 가다가 어떻게 이성에게 말을 마음에 드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음. 연애를 안 하는 것에는 심지어 내 이상형이 뭔지도 모르겠다, 연애할 때 이런 사람만은 거르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모른다는 감정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연애를 해서 좋은 점도 모르고, 연애를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도해봐야 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좋은 것으로 인식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에 공포를 갖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말하면 연애를 안 하는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못하는 시대냐? 이것도 반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못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일종의 혐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고 하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을 제노포비아라고 하고, 우리 시대를 연애포비아의 시대라고 불러야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혐오증에
우화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무지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를 알면 알수록 혐오는 옅어지게 되죠. 사람은 공통점을 파악할수록 더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차이점을 인식할수록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무지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타자화시켜요. 연애를 하는 사람을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구분짓거나 혹은 연애의 대상이 이성을 나와는 다른 존재, 차이점을 극대화하게 되죠. 여자는 남자랑 이런 부분이 너무 다르더라,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틀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차이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타자화하면 타자화할수록 그 상대에 대한 나쁜 인식만 강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포비아의 자연스러운 형태죠. 이러다 보니까 무지에서 시작된 포비아는 상대의 나쁜 점을 수집하는 기기가 됩니다. 나와 다른 점, 내가 싫어하는 점들은 아주 귀신같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가령 호모포비아들은 게이들도 잘 모르는 몇몇 끔찍한 게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이들 중에서는 퀴어 퍼레이드에서 뭘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호모포비아들은 퀴어 퍼레이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자의 나쁜 점만 수집하는 포비아의 모습은 연애 포비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연애를 왜 해야 되냐를 넘어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준까지 가는 연애의 나쁜 점을 줄줄 읊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연애를 하면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 연애를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상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연애 자체가 내 주체성을 훼손하는 것 같다, 사실 연애가 준다는 정서적 지지 이런 거 다 개뻥 아니겠느냐, 연애의 나쁜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연애가 뭐가 좋은지를 넘어서서 나쁜 것만 주워 섬기게 됩니다. 연애라는 행위가 동성애자가 아니고서야 이성과 하는 행위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나쁜 점도 수집한 게 일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진 않을게요. 전성기 워마드랑 일베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에 대한 나쁜 점만큼은 이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억가도 있지만 진실인 경우도 많죠.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나쁜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결혼하면 100% 설거지 결혼인 줄 아는 남초 사이트의 연애 포비아나, 결혼하면 100% 여자가 희생하는 줄 아는 여초 사이트의 연애 포비아나,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냥 부딪혀서 연애든 결혼이든 그런 일을 해보는 사람들을 까내리기까지 하죠. 사실 사회는 여자들이 유리하게 짜여진 매트릭스이고 당신은 속고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 매일매일 불쾌한 진실한 녀석을 설파합니다. 세상에 불쾌한 진실만 있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던 모 작가가 결혼을 했다고 웹툰을 올리자 모 사이트 여자들은 그녀가 뭐 올린 것도 없는데 남자가 쓰레기고 이 여자는 무식하게 결혼했다라며 남의 결혼 생활을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히 부정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실도 있기 때문에 도전해본다라는 사실을 열심히 잊고 냉혹한 사실을 깨우친 우리가 세상을 개도해야겠다 라고 나온 결과물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연애 포비아의 시대죠. 이런 문화는 사실 인터넷이 한몫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남 좆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행복하게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DC 인사이드면 바로 제명권이 떠오르겠죠. 투표가 장난 같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남이 행복한 얘기 듣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나쁜 얘기만 떠돕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했다가 독박 유아한 얘기,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가 재산 반 갈라진 얘기, 결혼하면 이혼율이 20%나 되니까 5명 중 하나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다는 얘기, 나머지 80%는 평생 산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귀신같이 입 다물고 하하 우리는 애초에 안 뛰어내리니까 우리가 똑똑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인터넷 세상이란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실들만 세상에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냥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늙은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연애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랑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뭐 제정신 아닌 애도 만나고 뭐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미친 짓을 해서 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 세상 뭐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친구도 그냥 사귀는 거고 연애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고 결혼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는 거죠 뭐. 아마 저도 결혼하면 말 안 하고 있다가 한 몇 년 뒤에 휴재공지로 결혼기념일이라 쉼이라 할걸요? 그런데 나쁜 인식만 세상에 퍼지다 보니까 요즘엔 그냥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애 한 번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애 한 번 가볍게 잘못했다가 인터넷에 나오는 쓰레기들 만나면 어떡해요. 연애 한 번 하는 것을 그냥 완전히 결혼할 사람 찾는 수준으로 거르고 거릅니다. 요즘은 연애를 그냥 하는 것보다도 데이팅 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도 있죠.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한남꾼이라서 아만다 점수 2점 만나서 몰라요. 이것도 하나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일단 스테이터스 먼저 따져보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통 갈라질 때는 이 사람의 능력치보다는 성정 따위로 갈라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사람의 성정을 스테이터스로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걸을 수 있는 능력, 재력, 키, 외모만 보게 됩니다.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테이터스만 보고 만나봐야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스테이터스가 딸린다 싶으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포기한 사람 적지 않을 거예요. 그냥 눈에 들어온 사람이랑 좋은 사이가 되어서 연애를 했더라면 충분히 행복했을 수도 있을 사람이 연애의 나쁜 점만 보고 세상에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되고 일단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면서 의사, 변호사쯤 되어야 좋은 인간 만나지 나 같은 인간은 인터넷에 있는 못된 인간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입니다. 배신당할 일, 상처받을 일을 먼저 상정해놓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방어적으로 변한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퐁퐁 당하면 한남 만나면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 만나면 어떡할 건데 방어적인 사람에게 그만 방어적이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봐야 할 수 있는 말은 저 정도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방어 태세를 풀면 안 된다. 네 대가리가 꽃밭이라서 그런 것이다. 네가 나보다 뭘 몰라서 쉽게 말하는 거다. 분명 이 영상 댓글에 100%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 구성원들이 모두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해서 방어적으로 변한 연애 포비아의 시대입니다.
연애도 이렇게 방어적이고 경계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혹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데, 결혼이나 출산은 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누굴 믿고요? 어떻게 믿고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인식하는 것도 맞아요.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불행한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의 마법으로 웬만해선 다들 살만한 인간일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낮게 인식하는 것은 타인을 높이거나 존중하기보다는 이런 조망만하고 별거 아닌 날지라도 그 최소한의 영향마저 공격당하기 싫어 라는 기묘한 자기애로 뭉쳐있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다고 인식하니까 몸을 잔뜩 웅크리고 다칠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이성이, 연애가 진짜 엄청나게 위험하고 무서운 필드라고 매우 굳게 믿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몇몇 경험에 의거해서 나의 미래도 연애도 불행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어도 자신의 과거 경험이 매우 트라우마적이었던 사람에게 뭐라 할 말이 없겠지만, 딱히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세상이 무섭다니까 나도 무서운 줄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경계심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 싶다는 거죠. 라고 말하보니까 경계심을 자기만 풀어봐야 남들이 고스톱도치 마냥 가시를 세우고 있는데 자기만 부드러운 배 쪽으로 다가가면 찔리기만 하겠네요. 제가 어릴 때는 탑블레이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탑블레이드에다가 어떤 놈이 철근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다들 철근을 넣게 되었죠. 마지막에는 몽땅 철근을 넣게 되니까 행위가 부딪히는 맛이 없고 그냥 부딪히면 서로 튕겨나가서 넉다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뿌니놀이를 하지 않게 되었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